저는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이죠. 하필이면 5.18이었어요. 대공군 시대에 끌려가서 26살 때였습니다. 군복을 갈아입히고 맞았는데 군복을 나중에 벗기는데 이게 피딱지가 말라붙어서 안 벗겨질 정도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놨었는데 그 제가 묶여 있었던 자리에 바닥에 피가 고여 있었어요. 저는 어디 머리가 터진 줄 알았습니다. 하도 맞았으니까.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눈으로 피가 흐르는 거예요. 온몸이 빗자루가 돼 있는 거를 거꾸로 매달아 놓으니까. 그래서 뭐 입으로, 코로, 귀로 막 피가 흘러내렸었습니다. 그래서 그 밤이 참 무서웠어요, 그날이. 그리고 하여튼 외로웠습니다. 근데 그런 날들에 이 먼 곳 독일에서 물론 저를 기리기 위한 그 일정들은 아니었지만 어딘가에서 5.18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다는 게 그것도 30년을 넘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위안이 됩니다. 제가 한국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생각 있고 의식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노동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제부터 크레인 얘기를 할 건데요. 그날 저는 309일이라는 시간을 왜 이렇게 내려와서 확인을 한 게 제가 올라가고 나서 며칠 있다가 결혼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내려오니까 알을 낳아놨더라고요. 그 크레인이 24시간이 흔들립니다. 한 두어 달을 몰밀이라고 토했어요. 내려와서 땅바닥이 흔들리는데 막 미치겠더라고 진짜 막. 길 가다가 맨 땅에 헤딩해서 자빠라지고 진짜 옛날에 연탄가스 마신 거 같이 말이에요. 막 아무데나 쳐갖고 쓰러지고 막 토하고 막 엘리베이터 타는 거, 시내버스 타는 거, 지하철 타는 거, 막 가스레인지 켜는 거 막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다 까먹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징역을 2번을 살았는데 징역 살고 나온 것보다 적응하는데 훨씬 더 힘들었더랬어요. 그래도 징역에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서는 뭐 완전히 고립된 공간이었었으니까 그게 하여튼 그렇게 309일을 지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왜 크레인까지 올라가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여러분들 한국에서 1년에 정리해고나 도산으로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가 얼마나 혹시 아십니까? 200만 명입니다. 근데 그런 게 사회적으로 어떠한 여론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IMF 이후에 그나마 정리해고가 여론이 되고 싸움이 된 게 한진중공업이 유일했었어요. 그리고 일정하게 성과를 만들어냈던 것도 한진중공업이 유일했었고 제가 크레인에서 내려오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. 난 진짜 연예인들은 어떻게 사나 싶더라니까 길을 못 갈 정도로 막 그래 염색을 했다니까요 제가. 그러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. 시장에 갔는데도 막 아줌마도 막 알아보고 어떤 아줌마는 자기 남편이 20년을 일하던 공장에서 잘렸답니다.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. 우리 이제 아들이 사장이 된 거. 우리나라 그렇잖아, 그지? 34살 먹은 놈이 사장이라고 차고 앉아가지고 나이든 노동자들 다 자르고 비정규직을 쓴 겁니다. 그럼 반값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. 그 20년이라던 노동자가 아무 죄 없이 공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? 폐인되거든. 그냥 노다지 집 안에서 술이나 퍼먹고 막 마늘 하나 띠띠를 패고 막 이러고 살았나 봐요. 그러다가 이제 아줌마가 이제 나와서 이제 시장에서 채소 파는 노점을 하시는데 저를 붙잡고 막 우시면서 아이고 아줌마 같은 사람이 우리 아저씨 공장에도 하나가 있었으면 막 크레인에 올라가가 막 제가 무슨 크레인 농성 전문입니까? 그거는 아저씨가 올라가셔야죠. 이 말이 여기까지 나눠드렸는데 하여튼 그만큼 정리해고가 노동자들한테 일상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버렸어요.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한진중공업이 2003년도에도 아까 영상에 보신 대로 650명의 정리해고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미 한국에는 무슨 정리해고가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뭐 이런 수단이 아니에요. 그 인건비 줄이기 위한 그리고 비정규직 쓰고 더 큰 거는 민주노조를 깨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어요. 쌍용차나 유성이나 K씨나 한진이나 이런 노조들이 보면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연대를 주도해왔던 모범적인 민주노조들이었습니다. 그걸 다
깨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역의 노동운동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. 그렇게 되어 있는데 650명의 정례금을 발표하고 가만히 있습니까? 그 회사가 사상 최대 역자를 기록을 했는데 2년을 싸웠어요. 2년을 싸워서 노동청장이 중재를 해서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.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? 그 약속을 사장님이 합의한 안을 회장님이 번복을 했습니다. 그날 밤에 김주익 지회장이 그 85호 크레인에 혼자 올라갔습니다. 129일을 크레인에 혼자 매달려 있었어요. 어떤 언론도 어떤 정치인도 그 크레인에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. 그 크레인 위에서 129일 만에 목을 맸습니다. 밥을 매달아 올렸던 밧줄에 목을 맸는데요. 제가 올라가 있을 때도 밥은 먹어야 되고 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? 내려가서 먹고 다시 올라올 수도 없고 시켜 먹을 수도 없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밧줄입니다. 밧줄. 여기 도르래를 매달아가지고 밧줄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저는 그 밧줄을 이렇게 좀 여유있게 해서 크레인에 놔두면 편하잖아요. 근데 그걸 늘 끄집어내려가지고 팽팽하게 막 묶어놓는 거예요. 밑에다. 야 밧줄 좀 놔두라고 뭐 맨날 그렇게 끄집어내리냐고. 저는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. 또 목맬까봐. 근데 저는 올라가던 날 밧줄 짊어지고 올라갔거든요.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 그 안나푸르나를 트레킹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. 그때 배낭 싼 거보다 크레인 올라갈 때 배낭 싸는 게 더 힘들었어요. 아마 30번도 더 썼다 풀렀다 했어요. 밧줄을 넣을 것인지 내복을 넣을 것인지 신라를 넣을 것인지 양말을 넣을 것인지 이거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문제였더랬습니다. 그러고 이제 1월 6일 날 크레인에 올라가는데 그때 김주익 지회장의 시신이 2주일 동안 못 내려왔습니다. 2주일이 되도록 사측의 태도는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. 129일 동안도 교섭 한 번 된 적이 없었고 지회장이 크레인에서 죽었는데 시신이 못 내려왔다니까요. 2주일을. 왜래? 그때 이제 저도 그랬지만은 체포영장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. 김주익 지회장이. 그 시신이 체포영장 떨어졌으니까 압수수색한다고 왔더랬다니까요. 영장 들고. 그러다가 2주일 만에 곽재규라는 노동자가 그 크레인 바로 밑에 있는 도구바닥에서 또다시 투신을 했습니다. 두 사람이 죽고 나서야 정례구는 철회됐어요. 제가 21살 때 김주익 20살 때 한진에서 만났습니다. 같은 부서에서 같이 용접했습니다. 민주노조 만들겠다 같이 싸우다 같이 징역 갔다 온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들 둘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. 장례식을 치르고 오니까 합동 결혼식도 아니고 합동 장례식이었어요. 11월 말이었습니다. 춥잖아요. 보일러를 킨다고 이렇게 손을 대다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은 거예요. 동지들 둘을 한꺼번에 차가운 땅에 묻고 돌아와서 넌 그래도 따뜻한 방에 자겠다고 보일러를 키냐? 그리고 8년을 한 번도 보일러를 못 틀고 살았습니다. 손하고 발하고 귀에 동상이 걸리는 거예요. 근데 부산 사람들은 동상 자체를 잘 몰라요. 영화로 말하면 내려가는 날이 잘 없기 때문에. 한 사람이 알아보더라고.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귀에 동상이 걸렸었다고. 왜 부산에서 동상이 걸립니까? 저는 8년 동안 찬물로 머리 감고 살았습니다. 그 얘기도 못한 채 8년을 살았어요. 그러다가 2010년도 회사는 3천억의 흑자. 근데 432명을 또 자르겠답니다. 그때도 사실 크레인에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겁나잖아요. 동지가 죽어내려온 크레인인데 그때는 그냥 단식만 했어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단식이요. 저 지훈 스님이 단식을 막 100몇십일씩 이딴 식으로 확 해버리니까 24일 단식한 거 뭐 다이어트도 막 구조조정 중단에 합의를 했는데 그 약속을 1년도 안 돼서 또 깹니다. 400명을 또 자르겠대요. 이제는 진짜 크레인에 올라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. 근데 아마 우리 조합원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. 근데 나는 딴 놈이 올라갈 줄 알았거든. 아무도 안 올라가더라고. 오른손이었어요. 어느 난간을 손을 딱 잡았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. 그 느낌이 일주일을 사라지질 않습니다. 저는 김주익 지회장이 난간에 목을 맸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디다 목을 맸는지 몰랐어요. 그때 시신을 제일 먼저 확인했던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. 혹시 위에서 몇 번째 난간 아니니? 맞대요. 누나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? 8년 만에 그 자리를 직감으로만 확인을 했었는데요. 걔
이 크레인에 그렇게 이제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저는 못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아예 내려올 생각을 하고 제가 뭐 기약을 두고 올라갔으면은 309일을 못 견뎠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무 기약도 없었고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도 몰랐고 끝나면 다행이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올라가서 조합원들한테 그랬어요. 나는 봄이 오면 크레인 위에 텃밭을 가꿀 것이다. 그 조합원들이 미쳤다는 거예요. 봄까지 있으려고?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그 싸움이 그렇게 길어질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죠. 근데 저는 이미 이 싸움이 기약 없는 싸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. 그래가 이제 흙을 올렸습니다. 진짜 봄에. 그래가 상치 심고 치커리 심고 방울토마토 심고 딸기를 심었어요. 그래서 수확을 해서 먹었습니다. 진짜. 그렇게 지냈는데 그 크레인이 죽음의 공간이라는 생각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해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한테도 크레인은 그런 의미였더랬고 그 크레인에 그동안까지는 이게 고립된 공간이었었어요.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4월 27일 날 김여진과 날라리 외부 세력이 공장에 오게 됩니다. 김여진 씨 혹시 아세요? 영화배우. 저는 김여진 씨하고 트위터로 이렇게 멘션을 몇 번을 이렇게 주고받고 했었지만 진짜 영화배우가 그것도 파업하는 조선소에 그것도 서울에서 일부러 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더랬습니다. 그전에는 크레인이 제일 먼저 온 게 사람이 아니라 고구마였습니다. 사람이 직접 오긴 되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. 사실은. 그 사람들은 이걸 외면하고 싶어 했어요. 외면하려니까 또 양심에 또 꼴짝지근하고 이런 게 있었나 봐요. 트위터로 묻더라고. 뭐가 필요하십니까? 고구마가 필요합니다. 고구마가 뭔데요? 고구마입니다. 해남 고구마가 한 박스가 왔어요. 그럼 사과도 오고 라면도 오고 이딴 걸 오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.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은 저하고 이렇게 주로 개인적으로 인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오면 왜 절 그렇게 우냐. 아니 저들은 울고 가면 되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 감정 처리 안 되거든요. 근데 김여진과 날라리 외부 세력을 와가지고 우는 게 아니라 뭐 고메 구워 먹고 찌짐 디벼 먹고 쑥국 끼려 먹고 막 조합원들하고 사진 찍고 막 걔 뭐 영화배우가 왔다니까 조합원들하고 새끼들이 사인 받아가고 막 우리 조합원들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웃어봤습니다. 진짜. 웃고 나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. 김여진 씨가 가면서 이제 사인을 해주고 갔는데 뭐라고 써주고 갔냐면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.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제가 있었던 공간이 굉장히 좁았습니다. 요 탁자만 요 문 한 짝보다도 작았어요. 그러나 계속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관절이 변형이 된 상태인데요. 그걸 이제 이렇게 기계 위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계속 이렇게 읽어보면 처음에 성질이 확 나는 거예요. 아니 도저히 웃을 수 없는 공간에서 웃을 수 없는 싸움을 하는 사람한테 와서 웃으면서 끝까지 뭐 너희들이 얼마나 함께 해줄 건데 이런 반발심 있잖아요. 전 그게 일회용 방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그 싸움을 결국 끝까지 같이 했던 게 날라리들이었더랬는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읽어봤어요. 제가 징역 살면서 재소자 수칙 10가지 지금도 다 외웁니다. 읽을 게 없어서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가지고. 그걸 이렇게 계속 쳐다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번쩍 이렇게 화두가 깨이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야, 웃으면서 싸워야 함께 싸우고 함께 싸워야 끝까지 싸우겠구나. 여러분들 친구들도 재밌는 친구들이 훨씬 좋잖아. 그죠? 어디 놀러가도 꼭 데리고 다니고 저도 옛날에 친구들이 어디 놀러가면 꼭 데리고 다녔어요. 왜 그러냐면 제가 사이다를 이빨로 닦거든. 그때만 하더라도 왜 오프너 제가 60년생인데요. 오프너 이런 게 잘 없었어요. 제가 걸어다니는 오프너였습니다. 그거 따주면 이제 사이다 한 모금씩 주고 이래서 그거 얻어먹는 재미로 노다지 따주고 댕겼더니까 나이 드니까 안 좋더라고.